가장 기초적인 개념 중에 하나인 정기신, 그 중에서 기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지난 시간에 기에 대한 파트 1을 해드렸었는데요. 기라는 게 어떤 건지, 기는 지난주에는 이제 잠깐 정리를 하면은 어떤 에너지를 뜻한다고도 했고요. 그 다음에 기분, 감정을 뜻한다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그 뒷얘기들을 좀 먼저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기의 개념을 이해를 하는데 기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런 거를 좀 알면은 기라는 게 어떤 거고 또 내가 일상에서 어떻게 활용을 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일단은 기는 몸과 정신 상태에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들 기분 좋을 때 어때요? 막 활동도 많아지고 내가 그동안 밀어놨던 것도 막 하고 싶어지고 또 사람도 막 만나고 싶어요. 그리고 궁금한 것도 생기고 관심도 많아지고 그리고 뭔가 새로운 일을 또 시작하고 싶고 이렇게 활발하게 여러 가지 활력들이 생기는데요. 내가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을 때는 어때요? 하기 싫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아무도 만나고 싶지도 않고 다 귀찮아요. 만사가. 그런 것처럼 이제 이 기라는 거는 내 정신활동이나 몸의 활동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주게 되고요. 이 기가 모여있는 곳을 우리가 중단전이라고 해요. 양쪽 젖꼭지 가운데 요 전중혈이라고 하는 요 사이에 우리 기가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슴으로 연결이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가슴이 열려 있다. 그 사람은 가슴이 닫혀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 가슴은 따스함이 존재를 하는 곳이고 타인들하고의 어떤 연결이 되는 곳입니다. 타인들하고 연결이 될 때 우리는 머리로 판단하지 않아요. 그냥 그 사람하고 함께하는 게 좋아요. 내지는 왠지 그 사람이 나한테 섭섭하게 하고 나서부터 그 사람하고 함께 있는 게 불편해지기도 하고요. 이렇게 가슴은 기라는 거는 서로 어떤 연결되어 있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이 가슴이 닫혀 있는 경우, 기가 막혀 있는 경우, 우리가 뭔가 좀 기분이 좋지 않은 경우들은요. 여기를 꾹 눌러보면 되게 아파요. 혹시 여기 있는 분들도 가슴 사이를 이렇게 한번 꾹 눌러보세요. 혹시 아픈 분 계세요? 약간 아픈데. 네, 어떤 분들은 정말 손도 못 댈 정도로 으악하고 비명을 지를 정도로 아파하는데 그런 분들은 약간의 이제 주변 사람들하고 내가 어떤 관계에서 좀 섭섭함이나 서운함 혹은 억울함이나 분노가 있지는 않은지 그런 거를 한 번쯤 되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이 기라는 거는 우리 뇌에서도 선층 구조가 있는데요. 판단을 하는 신기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몸의 어떤 그런 기본적인 살아있는 생명 활동하고 관계되어 있는 뇌관 부위가 있는데 그 사이에 이제 변연계라는 게 있어요. 변연계라는 건 감정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떨 때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상황에서 막 화가 나요. 내지는 별거 아닌 말에도 괜히 막 섭섭하고 되게 막 우울해지고 이런 경우들도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변연계가 작용을 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내 기분이나 감정을 잘 다뤄서 그런 것들이 잘 풀려나가도록 돌봐줄 필요가 있겠죠. 자, 이제 네 번째로는 기와 맛에 대한 것이에요. 자, 이 얘기는 모든 존재에는요. 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상당히 많은 기가 담겨져 있고요. 살아있는 생명체라면 다 기가 담겨져 있고요.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닌 곳에도 우리는 기가 담겨져 있다고 얘기를 해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새우깡 좋아하세요? 네, 맛있죠. 짭조름하고요. 새우깡을 맛있게 먹고는 다 먹지 못하고 남겨놨다고 한번 해봐요. 한 2, 3일 지나서 다시 먹으려고 했더니 좀 눅눅해져 있어요. 뭐가 달라졌을까요? 눈이 들어서 좀 습기가 찼겠죠. 자, 맛은 다를까요? 같을까요? 같아요. 맛은 똑같이 짭조름할 거예요. 근데 먹는 기분은 많이 다르겠죠. 그냥 막 먹었을 때는 되게 바스락거리고 되게 좀 청량감도 있고 이럴 거예요. 근데 눅눅해졌을 때는 먹는데 뭐 기분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뭐가 달라졌죠? 그 안에 담긴 기가 약간 달라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에서 다니면서 회식을 할 때 회사가 요새 성적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단합대회를 한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 모아놓고는 야, 우리 화이팅 한번 하자. 그럴 때 뭘 먹으면 좋을까요? 스파게티 먹으면서 화이팅을 하면 좋을까요? 갈비를 뜯으면서 화이팅을 하면 좋을까요? 그냥 생각해봐도 왠지 고기를 먹어야 좀 화이팅이 될 것 같죠. 왜냐하면 우리가 무언가를 씹을 때 이 어금니를 꽉 깨물 때 의지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갈비를 쫙 뜯으면서 자, 야, 우리 한번 좀 힘내가지고 다시 한번 화이팅 해보자. 왠지 어울리죠. 근데 스파게티를 똘똘 말아가지고 호로록 하면서 야, 우리 한번 힘내보자. 뭔가 지금 기분이 나지는 않을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먹는 음식에는요, 단지 그냥 물체를 먹는 게 아니라요, 그 음식에 담긴 그 기를 같이 먹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음식을 먹더라도 우리는 단지 그냥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그 음식을 만들어준 사람의 정성도 같이 먹게 되고요. 그 안에 담겨있는 어떤 추억을 또 같이 먹게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거를 선물을 하더라도 뭐 친구 생일이에요. 연필 문방구에서 사가지고 그냥 친구야 받아 하는 거랑 잘 포장해가지고는 친구한테 내가 널 위해서 준비했어 라고 주는 거랑 기분이 받는 입장에서 주는 입장에서도 많이 다르죠. 단지 선물을 준 게 아니라 연필을 준 게 아니라 우린 뭘 주는 거죠? 내가 너를 얼마나 아끼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평소에 좀 생각하는지 그런 정성과 기를 담아서 주는 거죠. 가끔 이제 꽃다발 받으면 돈 아깝게 뭐 그런 걸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꽃다발을 그냥 돈 비싼 하나의 물체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한테 꽃다발을 준다는 거는 내가 너를 그만큼 사랑하고 있어, 내가 그만큼 너를 아끼고 있어라는 내 마음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를 받을 때 단지 물체로서 받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기를 같이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런 거를 받을 때 우리는 상당히 내 마음이 따스해지는 걸 느끼게 되고 뭔가 좀 활력도 넘치게 되는 걸 이제 느끼게 되죠. 자, 기의 5번째 특징은요. 기는 길을 따라서 흘러요. 사람들마다 이 길이 상당히 다르게 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어느 정도 패턴화되어 있어서 꾸준히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나중에는 저절로 그렇게 되는 측면들이 있어요. 아기가 새로 태어났어요. 이 아이가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지 아이가 가지고 있는 기질을 어느 정도 기질을 가지고 있겠지만은 이 아이가 이제 누구와 만나서 어떤 경험을 하느냐, 살면서 어떤 경험들을 해나가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의 성격도 형성이 될 거고 이 아이의 패턴들, 기의 흐름들이 만들어질 거예요. 산이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산에 아무도 다니지 않은 길이 전혀 없는 산이 있는데요. 누군가가 그 산을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씩 이제 흔적을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 길이 납니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아무렇게나 다니다가 이제 길이 한 번 나고 나면 어때요? 사람들이 다 이제 그쪽으로만 다니게 되죠. 우리 사람 몸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아기가 태어나면은 뇌세포가 아주 빠른 속도로 뇌세포의 수가 늘어납니다. 그러다가 생후 6개월 정도가 지나면은 이제 점점 정리가 되면서 좀 선명한 뇌세포의 어떤 회로가 만들어지고 그러지 않은 것들이 이제 도태되면서 정리가 되기 시작을 하죠. 우리 머리에는 약 1000억 개 정도의 뇌세포가 있다고 그러고요. 그 뇌세포를 서로 연결해주는 교세포가 뇌에 한 10배 정도 있다 그래요. 하나의 뇌세포가 다른 뇌세포들하고 대략 한 1000개 정도의 시냅스 연결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상당히 복잡한 뇌로죠. 뇌세포라는 게, 뇌라는 게. 이게 상당한 재밌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전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거, 처음에 할 때 되게 많이 신경 써야 되고 애를 써야 되고 하잖아요. 그때 그 일을 담당하는 회로가, 시냅스가 새로 만들어져요. 자, 근데 하루 이틀 하다가 말면 어때요? 금방 다 까먹어버리죠. 처음이랑 똑같아요. 이 시냅스가 다시 해체가 됩니다. 근데 똑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을 하잖아요. 열흘이 지나고 한 달 정도가 지나면은 점점 이 시냅스가 튼튼해지고 굵어지기 시작을 하고요. 한 3개월 정도 꾸준히 하면은 이제 그 시냅스에 이렇게 수초가 형성이 되면서 웬만해서는 사라지지 않는 아주 강한 길을 만들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운동을 배울 때도 한 100일 정도 꾸준하게 그 운동을 하고 나면은 몇 년 동안 하지 않고 나서도 다시 그 운동을 시작할 때 다 까먹은 줄 알았는데 내 몸이 기억하고 있어요. 왜? 이 회로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사람 성격도, 사람의 삶의 어떤 방향도, 그 사람의 어떤 습관도 그렇게 한번 회로가 만들어지면은 계속해서 그 행동이 반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뇌의 회로가 사람들마다 다 다르게 이제 형성이 되게 되는데 결국에는 내가 어느 순간 살면서 만들었던 그런 회로를 따라서 내 성격이나 내가 취향이나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된다고 해요. 자, 그러면 이런 게 평생 그대로 갈까요? 물론 그냥 놔두면은 평생 그냥 그렇게 습관대로 행동을 하게 되는데 어느 정도 훈련을 통해서 이게 좀 수정도 가능하고요. 조절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손발이 찬 사람들이 있어요. 이 간단한 훈련 중에 이런 훈련이 있어요. 내 손이 따뜻하다. 내 손이 따뜻하다.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은요. 어느 순간부터 정말 손에서 온기도 느껴지기 시작을 하고요. 이 훈련이 계속 반복이 되면은 실제로 내 손이 따뜻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 그런 실험적인 것들도 있는데 이 기라는 거는 내가 어떻게 믿느냐, 내 믿음을 어떻게 바꾸느냐, 내 신념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이제 수정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좀 기가 왕성할수록 우리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잖아요. 기를 왕성하게 만드는, 기를 기르는 방법은 이완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막 긴장돼 있고 힘을 쓰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완전히 방전이 돼요. 지쳐버립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죠. 실은 우리 몸이 충분히 이제 방전된 거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몸에 힘이 빠지게 만드는데요. 만약에 내가 평상시에 그렇게 방전되기 전에 미리미리 좀 이렇게 한 번씩 휴식을 취해주고 그 다음에 몸을 이완을 시켜주고를 한다면은 꾸준하게 어떤 일들을 해나가는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몸을 이완시키는 가장 핵심은 호흡이에요. 여러분들 심장 지금 막 좀 빠르게 뛰게 만들어 볼 수 있으세요? 아니요. 내지는 반대로 좀 지금 이 순간 심장을 좀 천천히 뛰게 만들 수 있나요? 없죠. 여러분들 위장 지금 막 움직여 보실래요? 아니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알아서 저절로 조절이 돼요. 근데 호흡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을 때는 그냥 알아서 호흡하고 있어요. 우리가 호흡하려고 계속 신경 쓰지 않잖아요. 근데 다른 거와는 다르게 독특하게도 호흡은 내가 의지를 개입하는 순간 좀 느리게 할 수도 있고요. 좀 더 빠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흡의 속도를 조절함으로 해서 우리는 간접적으로 심장의 속도도 좀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몸에 아주 이완을 줄 수도 있고 긴장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평소에 내가 하다가 너무나 긴장되는 순간이 있다든지 아니면 좀 불안한 순간이 있다든지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좀 힘이 빠지는 것 같다든지 그렇다면 제일 첫 번째로 해볼 만한 시도는 심호흡을 하는 거예요. 천천히 깊게 호흡을 하면서 가만히 나를 들여다보다 보면은요 잘 해결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한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도 있고요. 너무나 지치고 힘들었지만은 다시 한번 시작해 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기도 할 겁니다. 기분은 무조건 좋아야 돼요. 이 길은 잘 흘러야 된다는 얘기를 한번 했을 텐데요. 기가 잘 흐른다는 얘기는 내가 필요할 때마다 내 기분을 쉽게 좀 전환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항상 기쁠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문득 내가 우울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너무나 화가 나기도 하겠지만은요 그 기분은 얼마든지 우리가 다시 한번 바꾸고 전환을 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불편한 기분을 느낀다고 하면은 내가 뭔가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해볼 때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내가 내 기분들을 전환을 해가면서 그렇게 좀 기똥차게 행복하고 신나는 그런 삶을 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